이강인, 김민재 맞대결, 챔스 대진표 확정, PSG 죽음의 대진표 걸렸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수 핵심인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과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가.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무대에서 맞대결한다. 우에파는 30일, 한국 시간, 모나코의 그리말디 포럼에서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추첨을 진행했다. 이번 시즌 UCL은 본선 진출팀이 기존 32개국 8개조에서 36개국으로 늘어조 추첨 방식이 바뀌었다. 32개의 팀이 총 8개, 각 4팀씩 위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통해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렸던 기존 조별리그 방식에서 단일 리그 개념의 그룹 스테이지 방식이 도입됐다. 36개 팀이 9개 팀씩 1에서 4번 포트로 나뉘어 조별리그 대신 각기 다른 팀과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른다. 상위 8개 팀이 16강으로 직행하고 9위에서 24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친다. 남은 8장의 16강행 티켓을 두고 혈투를 벌인다. 25에서 36위 팀은 탈락한다. 승점 획득은 기존과 동일하다.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이다. 본선에 오른 36개 팀은 4개의 포트로 나뉘며 각 포트당 2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같은 국가 리그 팀과는 대결이 성사되지 않는다. 동일한 리그 소속 구단과는 최대 2번까지 만날 수 있다. 리그 페이즈 대진 추첨 결과 김민재의 뮌헨과 이강인의 PSG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는 뮌헨 홈에서 열린다. 이강인과 김민재의 UCL 무대에서 격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SG는 뮌헨뿐 아니라 맨시티, 1포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아스널, 잉글랜드 이상 2포트, PSV 아인트호번, 네덜란드,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상 3포트, 지로나, 스페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이상 4포트, 와 리그 페이즈를 치른다. 뮌헨은 바르셀로나, 스페인 1포트, 벤피카, 포르투갈, 샤흐타르, 우루과이 이상 2포트,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이상 3포트,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이상 4포트 등과 맞붙는다.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UCL에는 이강인과 김민재뿐 아니라 세르비아 강호 즈베즈다 소속인 미드필더 황인범과 수비수 설영우도 출전한다. 포트 3을 받은 즈베즈다는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이탈리아 이상 1포트, 벤피카, AC 밀란, 이탈리아 이상 2포트, PSV, 영보이스, 스위스 이상 3포트, 슈투트가르트, AS 모나코, 프랑스 이상 4포트, 와 16강 티켓을 놓고 다툰다. 양현준이 소속돼 있는 포트 3위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은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이상 1포트, 브리헤, 아탈란타 이상 2포트, 영보이스, 디나모 자그레브 이상 3포트,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이상 4포트, 와 16강 티켓을 두고 경쟁한다. 진짜 심각하다 음바페. 3경기 무득점. 정신적 문제는 없는데. 레알, 라스팔마스와 1에서 1무. 킬리안 음바페, 26위 얼굴에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30일, 한국 시간, 스페인 라스팔마스의 에스타디오 데 그란 카나리아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3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와 1에서 1로 비겼다. 여름 이적 시장 최고 영입이라 불렸던 음바페는 또 침묵했다. 3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라리가에서 여전히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유로스포츠도 음바페는 또 좌절했다. 스페인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음바페는 라스팔마스전에서 중앙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폼몹에 따르면 음바페는 슈팅 9개 중 2개를 유효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드리블 성공률은 50%, 10분의 5였다. 스트라이커로 나서 기회를 꾸준히 잡고도 좀처럼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안첼로티 감독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스 팔마스전이 끝난 뒤 안첼로티 감독은 해결책은 선수들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한다. 감독의 책임이다. 팀이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영입하며 초호화 공격진을 갖췄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가 한 팀에 모였다. 하지만 오히려 슈퍼스타들끼리 불협화음을 내는 분위기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해 강점을 찾기 어렵다. 일정은 빡빡하다. 핑계를 찾을 시간도 없다. 선수들에게 명확성을 주기 위해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최근 3경기에서는 잘 풀리지 않았다고 봤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에게 선수단의 정신력을 문제로 꼽았다. 안첼로티 감독은 팀은 훈련을 잘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다. 선수들의 태도도 훌륭하다. 다만 최근 2번이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빨리 고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라스 팔마스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4-2-3의 1 포메이션을 썼다. 주드 벨링엄은 부상으로 결장했다. 음바페가 최전방에 서고 비니시우스, 루카 모드리치, 브라힘 디아스가 이 선을 구성했다. 오렐리엥 추아메니와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중원에 포진했다. 페를랑 맨디, 안토니오 리디거, 에데르 밀리탕, 루카스 바스케스가 포백을 맡고 골키퍼 장갑은 티보 쿠르투아가 꼈다. 막상 전력상 뒤처지는 라스 팔마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5분 만에 일격을 맞았다.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 9개를 몰아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후반 들어 경기력이 훨씬 살아났다. 하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이 문제였다. 음바페의 슈팅도 말을 듣질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4분 이돼서야 만회골을 넣었다. 비니시우스가 페널티킥을 꽂아 넣었다. 이후 추가 득점은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1로 비기며 승점 1을 획득했다. 3-1 레이스. 드디어 잉글랜드 땅 밟는다. 프리미어리그 승격의 마지막 퍼즐로 이적 임박.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29일 한국 시간 리즈 유나이티드가 일본 국가대표 다나카 아오의 영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다나카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다. 활동량과 킥이 뛰어나며 멀티포지셔닝이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이므로 클럽에서는 3선에서 기용되는 반면 국대에서는 측면에서 뛰기도 한다. 다나카는 일본 제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데뷔를 했다. 2019년에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 잡은 그는 리그컵, 슈퍼컵 우승의 핵심 역할을 하며 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2021년에는 리그 우승과 팀의 2번째 슈퍼컵 우승도 이끌었다. 이후 2021-22 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로 이적한 그는 2022-23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시즌을 좋게 출발했지만 관절 부상으로 인해 중후반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했었고 국가대표로 꾸준히 출전하며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뽑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다. 월드컵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후반 6분 미토마 카오루의 크로스를 받아 역전골을 넣으며 일본의 16강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시즌 나다카 아오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팀들의 관심을 끌었었다. 다나카는 선발과 교체를 번갈아 가면서 30경기에 출전한 그는 7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도 주전으로 팀을 이끈 그는 드디어 분데스리가 2부 리그를 벗어나 잉글랜드로 향한다.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포투나 뒤셀도르프의 미드필더였던 다나카 아오는 오늘 이적료 350만 유로, 약 51억 원와 보너스에 합의한 후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 완료에 앞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다나카는 조 로돈, 라기 라마자니, 제이든 보글,
알렉스 케언스에 이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7번째로 리즈에 합류할 예정이며 마누 솔로몬과 조 로스웰은 각각 토트넘 핫스퍼와 본머스에서 임대 계약으로 합류했다. 지난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패배해 아쉽게 승격을 놓친 다니엘 파르케 감독의 리즈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 개막 3경기에서 승점 5점을 획득하며 부진한 출발을 이어갔다. 4. 오피셜.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즉시 동의했다. 아주리 군단 슈퍼크랙 PL 입성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과 장기 계약. 리버풀은 29일 이하 한국 시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리버풀은 국제 스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키에사의 이적에 대해 유벤투스와 합의에 도달했다. 성공적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수단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키에사는 이탈리아 국적의 공격수다. 드리블이 뛰어난 크랙형 윙어다. 스피드를 활용한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등 다양한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다. 제노바 출신의 키에사는 세티그나노에서 성장했다. 세티그나네제 유스팀에 입단했고 2007년 아버지인 엘리코 키에사가 활약한 피오렌티나로 이적했다. 이후 키에사는 피오렌티나 유스팀에서 9년 동안 뛰었다. 2020에서 21시즌을 앞두고 키에사는 유벤투스에 합류했다. 2년 임대 후 완전 이적 형태였다. 키에사는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14골 10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세리에 A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 출전한 키에사는 준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우승을 견인했다. 키에사는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그러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키에사는 2021에서 22시즌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고 2시즌 동안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설상가상 지난 시즌에는 알레그리 감독과 불화설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유벤투스는 키에사의 판매를 결정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유벤투스는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를 경질하고 모타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는 선수단 개편을 진행했다. 리버풀이 판매 명단에 오른 키에사를 원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카라바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3위에 머물렀다. FA컵과 유로파리그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다.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이 사임했고 아르네 슬롯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다. 슬롯은 새로운 윙어로 키에사를 낙점했고 영입에 성공했다. 리버풀에 합류한 키에사는 리버풀 선수가 돼서 기쁘다. 리버풀에서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즉시 동의했다. 왜냐하면 이 클럽의 역사를 알고 있고 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얼른 경기에 출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